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다시 그 징계 효력이 발생을 시작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조항에 따르면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간 뒤에 3년이 지나야지만 다른 나라 선수로 대표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대략 한 달 정도가 모자라요. 그러네. 3년을 채우기에. 그런데 이제 예외 조항도 밑에 달려 있어요. 예외는 스포츠 현장의 따끈따끈한 뒷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쓰담쓰담. 이번 주는 오랜만에 오신 분입니다. 스포츠지부의 이명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그렇군요. 예. 뭔가 또 위중한 소식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예.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 일주일 정도 화두가 좀 됐죠. 임효준 선수 뒤에 보이는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사실 이 단독 뉴스를 제가 전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날 네. 뉴스 진행하셨죠. 첫 리포트였는데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임효준 선수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소식을 취재하게 되신 거예요? 그 임효준 선수가 중국으로 출국할 것 같다. 뭐 문자 한 줄을 받았어요. 예, 근데 사실 임효준 선수가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나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 처음엔 했다가 결국에는 그 임효준 선수 쪽 그 가족분하고 좀 연락이 됐어요. 이미 임효준 선수가 중국 여권까지 획득을 했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국적을 이미 국적을 획득했다. 획득했기 때문에 여권이 나왔고 그냥 선수가 아니라 우리 네. 스타였잖아요. 평창올림픽에서 맞습니다.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고. 때 1500 금메달, 500 단거리에서 동메달, 그리고 리듬의 세계선수권 4관왕, 뭐 간판이죠. 우리 간판이고 어떤 빙상 쪽 관계자들 또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바깥쪽으로 치고 나가고 안쪽으로 치고 나가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는 천재성이 좀 있어야 된대요. 그렇군요. 예, 그거를 잘하는 선수가 빅토르 완 그리고 임효준 선수 이 두 선수를 아이고. 꼽더라고요. 그래서 네. 노력도 노력이지만 천재성이 있었던 선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충격파가 컸던 것 같아요. 귀화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진천에서 대표팀 훈련을 하다가 그 클라이밍 이런 조그만 시설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뭐 올라가고 끌어당기고 이런 장난을 하다가 임효준 선수가 이제 동료 후배 남자 선수의 바지를 당겼는데 그 후배 선수가 수치심을 느꼈고 그걸 이제 문제를 삼아서 빙상 연맹에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이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법원까지 가서 1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형을 내렸고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작년 말에 무죄가 나왔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찰 쪽에서 상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에요. 그 1년 자격 정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임효준 측에서 자격 정지 효력 정지 소송을 내서 그걸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한 달 이후부터. 근데 사실 그게 2019년 6월이니까 자격정지도 내려진 이후 뭐 시점으로 가더라도 이미 1년은 지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임효준만 놓고 본다면 좀 꼬인 거죠. 그때 그냥 뭐 받을 소는 걸. 소대로 뭐 하면서 소송을 하면서 만약에 자격정지를 그대로 흘려보냈으면 어차피 훈련도 못했어요. 네. 그 당시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소속팀도 없고 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그 자격정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임효준 선수의 고민은 뭐냐면 대법원 판결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다시 그 징계 효력이 발생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베이징 올림픽에 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여러 나라 중에 중국이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하고 중국으로서는 거기에서 굉장히 자신의 어떤 스포츠 국력을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크고 쇼트트랙 최근에 좀 힘을 쏟고 있는데 힘을 쏟은 만큼 성과가 좀 안 나고 있다라고 해요. 대한민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자신 중국에게 메달까지도 안겨줄 수 있는 선수를 선택했던 것 같고 어떤 배경까지 환경까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사실 특별 귀화라는 거는 어떤 굉장히 과정이 필요해요. 뭐 시험도 좀 있고 그런 게 좀 있는데 거의 속전속결로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이 마음이 뭐가 움직였으니까 결정을 한 거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통화에서 듣기로는 불안함이 가장 컸대요. 네. 이게 내 꿈이고 이걸 하면 살아왔는데 나 이거 못하게 되면 어떡해. 뭐 그런 말을 계속 했대요. 그 이면에는 아마 중국 쪽에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좀 보상을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확인한 이야기는 우선 그 허베이 팀 소속이 돼서 거기에서 월급을 우선 받는 걸로 예, 그렇게 좀 정리가 됐다라고 좀 들었어요. 중국에 뭐 안현수 선수도 지금 가 있고 김선태 감독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제가 이것도 듣기로는 이게 추진되는 과정 중에 김선태 감독 그리고 빅토르안 코치 둘 다 몰랐다고 해요. 역으로 본다면 중국이 정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얼마만큼 공을 들이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김선태 감독이 총감독을 맡고 있고 빅토르안이 여자팀 코치를 맡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스팀 코치도 전재모 코치라고 우리나라 분이 맡고 계시고요. 거의 한국 사단으로 이제 꾸린 거예요. 귀하 선수들을 한번 이 김에 떠올려 보면 네. 임효준 선수 그리고 그 전에 빅토르안 네. 뭐 또 있나요? 다른 사례가? 우선 뭐 대표적으로 우리 효자 종목 중에 하나가 뭐죠? 아 양궁. 네. 네. 양궁 뭐 우리나라 대표 선발되기가 올림픽 금메달 따기보다 힘들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선 떠오른 선수 하나는 엄혜련 선수라고 있어요. 뭐 여러 사정이 좀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일본 대표가 돼서 런던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 와서 동메달까지 획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선수의 이른바 빅토르안과 임혜준 선수의 사례가 조금 더 관심을 끄는 부분은 두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최정상급의 선수가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사례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뭐 확보가 확실히 된 상황인 건가요? 이 부분도 좀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IOC의 조항에 따르면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간 뒤에 3년이 지나야지만 다른 나라 선수로 대표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근데 일단 3년은 지났잖아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네. 임효준 선수가 우리 대표로 마지막 출전한 대회가 2019년 3월 12일이에요. 10날. 아 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국제대회가. 그렇죠. 예. 내년 베이징 올림픽이 2월 4일부터 2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정도가 모자라요. 그러네. 3년을 채우기에. 그런데 이제 예외 조항도 밑에 달려 있어요. 예외는 그 나라의 NOC,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와 중국체육회, 그리고 IF는 국제빙상연맹. 이 3자가 협의를 해서 오케이, 괜찮아, 나가도 괜찮아라고 했을 때에는 가능하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키는 이제 대한체육회가 쥐고 있는 거죠. 어렵네요. 세부적으로 아니면 더 대전제 규정으로 올라가면 뭔가 중국 쪽에서 활용하고 또 빠져나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면밀히 확인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렇게 선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화까지 결정한 임효준 선수의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네. 오늘 정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 줄 평 한번 해볼까요? 여자 종목 쇼트트랙 왜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니? 그러네요. 제가 이 빙상 담당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이 경기 절반, 그다음에 사건 절반 취재한 것 같아요. 경기만 좀 취재할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